안녕하십니까. 네, 소개받은 김만호라고 합니다. 오늘 강의는 이제 나주 읍성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책자하고 이제 강의 자료가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 좀 저작권 사진 문제 때문에 여기서는 좀 편하게 보여드리고 책으로 인쇄는 좀 안 됐으니까요.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소개를 좀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전남대학교 사학과에서 공부를 했고요. 전공은 한국사, 그 중에서 이제 조선시대사하고 세부 전공으로는 임진왜란사를 전공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본래 강의도 이제 임진왜란 쪽으로 하려고 했는데 이제 작년에 하셨다 그래가지고 오늘 조금 다른 주제로 읍성으로 조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혁신도시에 있는 광주전남연구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역문화 컨텐츠 쪽을 좀 전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4꼭지 정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날 우리에게 읍성을 한 무엇인가, 또 좀 큰 틀에서 전라도 전체의 전라남도계, 광주 전남의 읍성에 대해서 좀 현황을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주 읍성에 좀 집중을 하고, 마지막으로는 이 읍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좀 활용 방안에 대한 간단한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면서 강의를 좀 시작해 볼까 합니다. 아마 시간은 1시간에서 뭐 1시간 20분 사이에서 제가 적절히 안 끊고 그냥 바로 하겠습니다. 제가 읍성에 관심을 보였던 게 2018년쯤이에요. 제가 연구원에 2017년 7월에 이제 입사를 해서 근무를 하는데 이제 정책연구기관에서 한국사 전공자를 뽑아서 어떻게 이제 서로 약간 이제 당황해하고 있는 어색한 사이였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지역 개발이나 뭐 경제 경영 이쪽 전공, 환경이나 농업 이쪽 전공하시는 박사님들이 많은데 저는 이제 한국사로 해서 뽑히니까 이제 한국사 관련된 정책이라는 개념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무슨 이제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어떤 그 정책들 이런 것들을 좀 개발을 해야 돼서 당시 이제 실장님하고 좀 고민을 해서 서로 막 얘기를 했었는데 한번 뭐 김 박사 성으로 한번 해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럼 성곽으로 한번 좀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산성도 있고 막 하니까 좀 고생스럽더라도 그런데 제가 또 산을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저는 산 타는 거 싫어하니까 그냥 평지인 읍성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좀 가기 쉬운 읍성으로 이제 선택하게 됐는데 지금 생각으로는 이제 그냥 읍성을 선택한 게 되게 잘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튼 2018년부터 한 달여간 광주 전남에 있는 읍성들을 그냥 쭉 다 돌아다녀 봤어요. 사진도 다 찍고 그리고 이제 다른 읍성들의 현황도 좀 살펴보고 그래서 이제 광주 전남 읍성의 현황과 활용 방안이라고 하는 보고서를 내게 됐고요. 이게 이제 벌써 2년 돼버렸네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신문에서도 조금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가지고 광남일보하고 광주일보하고 남도일보하고 무등일보하고 광주매일신문에서는 사설로도 써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설로 쓸 글인가 하여튼 뭐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가지고 저로서는 연구 성과들이 언론에 조금 나와서 이제 좀 재밌게 연구를 했었고 이제 전라남도 홈페이지에 계속 글 쓰시는 최혁주 필님 또 이제 뭐 읍성 관련해서 자료 좀 보내달라고 해서 제 보고서를 좀 보내드리니까 거의 이제 그걸 많이 인용하셔가지고 글을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좀 연구했던 것들이 조금 사회에 조금 도움이 되나 좀 이런 느낌을 좀 받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앞으로도 이제 지역의 역사 자원을 활용한 무엇 이런 식으로 좀 더 연구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숨이 차가지고 그 마스크 저 좀 벗어도 될까요? 숨이 차가지고 안 되네요.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할 건데 우선 좀 그 읍성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겠죠. 읍성은 크게 보면 이제 성에서 분류하면 이제 읍성이 되기 때문에 성에 대해서 조금 먼저 설명드릴게요. 성은 뭐 이제 한자 그 자체로 보면 제성 이렇게 보통 읽잖아요. 훈이 제고 이제 뜻이 발음이 이제 성인데 뭐 높은 제 뭐 이런 의미가 있고 또 뭐 그 설문해자나 이런 걸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 이런 의미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성은 여러 가지 이제 분류 기준에 따라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재료에 따른 분류예요. 그래서 뭘로 성을 만들었냐. 그래서 아주 초창기에는 당연히 나무로 만들었겠죠. 우선 이 성이라고 하는 게 자체가 공격보다는 방어 용도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공격해오는 것을 지연시키든지 완전히 막지는 못하더라도 우선 지연시키든지 막든지 그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초반에는 당연히 나무 같은 걸로 이제 우리 그 담벼락 만들 때 쌀이문처럼 이런 나무를 써서 성을 만들었죠. 이게 초기 단계는 이제 목책이라고 하죠. 목책은 나중에 지금도 무슨 바리케이트 할 때 막 나무로도 만들잖아요. 이게 초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도 쓰고 있다. 그 다음에 좀 더 지나면 여기 아래 그 풍납토성 예를 보다시피 토성으로 해서 흙으로 그 영역을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제 막는 거죠. 그럼 올라오는 그 힘든 상황에 공격하면 막아낼 수 있는 그런 용도.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남겨져 있는 것은 대체로 석성이 많이 남겨져 있고요. 그 다음에 재료로 보면 돌 같은 돌이긴 하지만 그 이제 벽돌로 쌓은 성도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그게 이제 전성이라고 하겠죠. 읍성의 대부분은 지금 이제 석성의 형태로 남겨져 있다. 그래서 석성은 뭐 계속 쭉 살펴볼 거니까 전성은 강화도에 있는 전성이 되게 유명하고요. 밑에 있는 수원하성은 이제 앞쪽 우리가 보통 이제 항아리성, 옹성이라고 하는 요 부분은 전성으로 하고 전축했고 이 뒤쪽 메인 이제 성은 보통 석성으로 했죠. 그래서 섞어서 썼다고 해서 석전 교축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서로 두 가지를 짬뽕해가지고 했다고. 이게 나중에 이제 뭐 화포가 개발되면서 성벽이 크면 얘가 맞으면 그냥 성벽이 바로바로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벽돌로 쌓아서 거기가 공격당하면 벽돌은 그냥 허물어지기만 하잖아요. 본성이 무너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그 교축성이 좀 수원 화성도 요거밖에 없죠. 지금 남겨진 읍성은 대부분 고려시대에 쌓았던 토성들이 석성으로 바뀐 형태였다라고 이해하시면 크게 틀리지 않고요. 지금 남겨져 있는 읍성 중에서는 가장 모범이 된 모델은 여러분도 다 가보셨을 나간읍성이고요. 또 좀 올라가면 이제 해미읍성인데 그 다음에 좀 성벽의 형태를 그대로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쪽이 이제 고창읍성이나 진주성 같은 쪽이죠. 여기는 계속 지금 발굴을 하고 있죠. 진주성도 최근에 이제 동문 외곽성이 또 발굴돼가지고 또 여기도 복원을 하고 있고. 그렇지만 전국에서 최고는 어디냐? 그럼 당연히 이제 나간읍성이죠. 실제로 사람들이 살고 있으니까. 재료로 조금 설명드렸다면 이번에는 이제 기능별로, 위치별로 조금 설명드릴게요. 그렇게 보면은 수도에 쌓은 성은 도성이라고 하는 게 있을 거고 오늘 주제가 이제 읍성이죠. 읍치에 쌓은 성이 읍성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산에 쌓으면 산성. 근데 산도 아니고 뭐 딱히 주민들이 막 일반 행정 사무를 보는 일상생활을 하는 곳은 아닌데 또 성이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뭐 만호성 아니면 뭐뭐진 또 뭐뭐보라고 불리는 진보라고 하는 게 또 있어요. 또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성부터 좀 설명드리면 도성은 한 나라의 도읍을 두르고 있는 성이죠. 우리가 보면 한양 같은 게 당연히 그 다음에 이제 개성 같은 경우는 또 당연히 그쪽도 성이 있었겠고 이 읍성도 그렇지만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군사와 행정이 그냥 한 곳에서 다 이루어졌었어요. 물론 그러다 보니까 수령들도 다 행정가이면서도 이제 군대 동원할 수 있는 통수권자 역할을 다 같이 했던 거죠. 지금은 딱 나눠져 있잖아요. 우리 지역은 뭐 행정은 나주시장님이 하시고 군대는 30일 사단장이 따로 하잖아요. 근데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이걸 다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한성에 보면은 외국인들이 되게 놀라워하는 게 성곽이 있고 정말 핫플레이스인 도심 한가운데 경복궁이
딱 들어앉아 있고 이런 모습들. 그러면서 바로 옆에는 또 엄청 높은 그 고층 빌딩들이 있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외국인들이 되게 신기해한다라고 하죠. 외국 같은 경우는 아예 개발되면 딱 개발됐고 시골 가야지 이제 뭐 누구의 성 이렇게 있는데 우리는 좀 이렇게 생활 공간 안에 지금도 남겨져 있다. 좀 이게 이제 특이하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서울에 있는 궁궐도겠죠. 그래서 여기가 제일 뭐 대표적인 경복궁이고 여기는 뭐 창경궁, 창덕궁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주로 지금은 5궁궐 체제라고 하죠. 예비 궁궐들도 좀 있고 또 궁궐과 함께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소위 말하는 좌묘우사. 왼쪽에는 묘, 종묘가 있고 오른쪽에는 사직단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게 뭐 종사를 이제 뭐 이렇게 지킨다고 할 때 종묘와 사직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뭐 저나마 할 때가 좌묘우사와 궁궐 조정인 거죠. 그래서 이게 다 아주 계획된 도시죠. 그래서 지금도 이제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병희궁, 덕수궁 이런 궁궐들이 지금 서울 한복판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울에 이제 사대문도, 뭐 숭례문, 흥인지문 이런 것들이 남겨져 있던지 부서졌던 것들은 다시 복원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특히 이제 숭례문하고 흥인지문, 동대문 같은 경우에는 일제 강점기 때도 무너뜨리지 않았거든요. 근데 어떤 그 일본인 연구자가 쓴 논문에는 왜 그러면 남대문하고 동대문만 남겨놨을까? 이건 또 임진왜란하고 관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임진왜란 때 고니시가 남문으로 들어왔고 가토가 동문으로 들어와서 자기의 이제 한성을 침략한 그런 뭐랄까 승전과 관련된 장소기 때문에 부시지 않았다. 뭐 이런 조금 얘기도 최근에 들어가지고 좀 놀랐었는데 뭐 이런 그 역사성이 지금 다 한성에는 수도에는 서울에 남아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 잘 아시겠지만 아래쪽은 숭례문, 흥인지문 뭐 이런 것들은 이런 그 사대문과 가운데 있는 보신각 이런 것들은 음양오행에서 이 오방 체제에 따라서 그냥 네이밍을 다 딴 거죠. 그래서 뭐 잘 아시겠지만 동대문이니까 흥인, 남대문이니까 뭐 숭례문 이런 식으로 그 방향하고 거기에 따른 유교의 가치인 오상을 배열한 거죠. 그래서 나중에 세워진 이 중앙에 있는 그 종탑이 이제 보신각이라고 하는 게 다 뭐 이런 셈이죠. 뭐 좌청룡, 우백호 이런 것들 뭐 잘 아실 거고. 그다음에 이 오행이 상생하는 거. 뭐 나무는 불을 살리고 불은 흙을 살리고 뭐 이런 그 음양오행의 상생의 순서가 목화, 금수, 목화토 요 순서대로 바뀌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항렬을 할 때 거기 자기 그 이름자, 돌림자에 부스를 금수, 목화토 부스로 부스가 들어가서 이제 중간에 갔다 뒤로 갔다 중간에 갔다 뒤로 갔다 이런 것도 이제 다 음양오행과 관련된 건데 여튼 이런 것들이 다 조선시대의 이름에도 좀 담겨져 있다. 하여튼 읍성 이름 이런 거 할 때도 다 이렇게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또 더욱 신기한 거는 현대 이제 청와대도 여기가 이제 청와대잖아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 계시는데 여기도 역시 이 조선시대에 남면했던 요거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는 것도 조금 이제 신기한 거죠. 다른 나라에서는 뭐 새로 이쁘게 지었지. 굳이 이 산자락 아래 이렇게 좁게 할 것 같지는 않은데 화이트하우스 같은 경우 지금까지도 서울은 약간은 조선시대 느낌이나 가치들이 좀 같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걸 반대하시는 분도 있죠. 아까 저희 책장에 보니까 서울선언이라는 김시덕 교수님 책이 있던데 김시덕 교수님 이제 왜 이렇게 현대 사회를 조선시대로 다시 회귀하려고 하느냐 이런 말씀도 막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공존하는 게 맞겠죠. 뭐 회귀하지 말아라 뭐 이 말보다는. 다음은 이제 도성 다음에 이제 설명드릴 게 이제 읍성인데요. 읍성은 서울이 아닌 지방 9년에 세워진 성이다. 역시 그 의미는 도성과 똑같죠. 행정도 하고 군사 기능도 있고. 그래서 읍성은 일반 시민들이 막 그 지역민들이 살았기 때문에 지형도 보더라도 나주읍성 같은 경우는 그냥 완전히 평지에 들어서 있죠. 이런 거를 입지로 보면은 이제 평지성에 해당되는 거고요. 아니면 이제 다른 지역의 읍성을 보면은
이렇게 일부는 아래쪽은 이제 평지고 뒤쪽은 이제 산, 배산임수라고 하는 이런 형태로 띄기도 해요. 이거는 평지이면서도 산에 입지했기 때문에 평산성이라고 합니다. 아예 산에 있으면 뭐라 할까요? 산성이라 하겠죠. 네, 산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산성은 이제 그냥 성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의 삶이 없는 거죠. 방어용 인기만 하는 거죠. 그래서 대체로 일반 주민들은 이제 읍성에 있든지 아니면 지역에 있다가 유사시 상황이 되면 산성으로 이제 들어가서 방어를 하게 되는 거죠. 호남에 3대 삼성이 있어요. 여기가 이제 장성의 이밤산성이고, 여기가 이제 담양의 금성산성이고, 여기가 이제 무주에 있는 적산산성이에요. 요게 이제 호남의 3대 산성이라고 하는데, 이건 그냥 뭐 방어용이다. 뭐 군사적 목적이 무슨 성을 쌓아놓고 공격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방어용 목적이었다. 진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진보는 조금 이제 크지는 않아요. 읍성에 비해서. 어떤 데는 너무 작은데 할 수도 있는데, 여튼 그래도 조금 흔적이 남겨져 있는 우리 지역의 진보는 강진에 가면 마도진성이라고 있어요. 그 마량항 놀토시장 쭉 내려가다 언덕 쭉 내려갈 때 왼쪽에 보면은 이제 마도진성이 있고, 이 아래쪽은 고흥 발포만호 진성 같은 경우는 여기도 또 성벽 일부를 복원했고, 최근에 이제 또 그런 그 공원도 이순신, 여기가 아마 그 청렴공원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거, 오동나무 뭐 이런 사건들이 있는 게 여기 이제 발포만호거든요. 그 다음에 진보 중에서 정말 그 사례가 별로 없지만 좀 특이한 사례가 가운데 있는 여수 석보예요. 석보. 여기는 예전에 석창이라고 하는 창고가 있어서 창고를 지키기 위해서 성을 조금 쌓았어요. 높진 않은데. 그래서 이거를 석보창 혹은 석보성, 석성이라고도 하는 곳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회전하면 여수시청으로 가는 거고, 쭉 가면 이제 거기 엑스포 쪽으로 가는 그 갈림길에 있는 게 여수 석보, 여수 석보창이라고 하는 곳이. 여기도 이제 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바닷가에 여러 만호들이 있는데, 그래도 조금 원형이 잘 갖춰져 있는 게 진도에 있는 남도 석성, 남도 진성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쭉 내려와가지고 여기서 우회전하면 이제 그 팽목강, 진도항 쪽으로 가는 쪽이고요. 이쪽 내려오면은 이제 다시 반대쪽 그 배중손 사당으로 해가지고 이제 솔비치 쪽으로 가는 게 이제 요 쪽으로 가면 될 거예요. 그래서 요 앞쪽에는 군사시설이기 때문에 활터 흔적이 있고, 바닷가에서 좀 한 1km, 2km 정도 가면 여기에 선소 흔적이 또 있어요. 선소는 여수 선소가 제일 유명하긴 한데, 남도 진성 선소도 어느 정도 조금 흔적들이 있습니다. 여기도 똑같죠. 되게 그냥 성이 있고, 옹성이 조금 있고, 관아터가 있고, 그냥 큰 길, 대로가 있고, 뭐 이런 정도의 형태가 한국식 전형적인 성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여수에 수영이 있다면, 수군 사령부가 있다면, 육군 사령부는 강진에 있었거든요. 육군 사령부는 본래는 광주 송정리에 있다가 이제 강진으로 옮겨간 건데, 그래서 지금 여기도 성벽은 다 복원을 해놨죠. 그래서 일부 계속 여기도 지금 발굴해서 몇 년 전에 해자가 또 나와가지고 또 발굴 들어갔고, 여기서 병영성 축제를 또 하기도 하고, 아마 이 병영성은 이 뒤쪽에 있는 하멜 전시관하고 같이 아마 강진에서 하멜촌 조성하면서 읍성 복원하고 막 이런 것 같이 연계해서 아마 될 것 같아요.